안녕하세요. 다양한 투자 얘기를 전해드리는 짜투리TV 짜양입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지난주에는 이렇게 뉴욕 증시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사실 보면은 끝없는 어떤 추락을 했던 그런 증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발 매수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등 시도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뉴욕 증시는 아직까지도 경제 여건이 부정적인 부분, 그리고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 흐름이 추세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지가 핵심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2%대 하락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한 주간에 2.1%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스닥 지수가 하루에 5%까지 떨어지는 고 이렇게 폭락과 반등이 되풀이 되는 극심한 이제 변동성 장세가 이렇게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7주 연속 다우지수가 7주 연속 이렇게 하락을 했고 2001년 이후에 들어와 가지고 20년 만에 이렇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록적인 그런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S&P 500 지수도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2012년 그리고 우리가 2011년 이후에 이렇게 최장기 동안 하락하는 그런 기록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S&P 지수가 이렇게 고점 대비 16% 이상 하락을 하면서 약세장이 이제 바짝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고점 대비 이렇게 27% 이상 폭락하면서 약세장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대장주라고 하는 애플이죠.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150달러 아래로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초우량 빅테크 종목들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 그리고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도 한때 모두 이렇게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약세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진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 뉴욕 증시가 이렇게 일제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드캣 바운스냐 또는 베어마켓 랠리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서 뭐 쇼 스퀴즈 그리고 쇼 커버링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증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한 거고요. 이렇게 연준이 빅스텝 금리 인상이 예정된 6월 공개 시장에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달 정도 이렇게 시간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가 이렇게 반등할 것이다라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렇게 S&P 500 지수가 베어마켓 직전인 52주 고가에서 19.9%까지 이제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기계적 지정가 주문, 리미트 오더라는 덕택에 어떻게 보면 하락폭을 줄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리미트 오더라는 용어가 또 생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리미트 오더라는 거는 스탑과 이제 리미트 오더 두 가지로 보통은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스탑 같은 경우는 현재가보다 불리한 가격에 이렇게 내는 주문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리미트 오더 같은 경우는 현재가보다 높은 유리한 가격에 내는 주문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계적 매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 주문 시에는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에 내는 주문이 이제 우리가 리미트 오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매도 주문 시에는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에 내는 주문이 이제 스탑 오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뭐 기관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 S&P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후퇴를 하고 떨어질 건지 또는 하락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기록을 자동으로 해놨다가 그 부분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면서 이렇게 기계적인 매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날 3,900선까지 후퇴를 했던 S&P 500 지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이 부분이 16.5배 수준까지 이제 떨어지면서 역사적인 평균값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이나 라이브에서도 이 S&P 500이
4,300선부터 이제 쭉 내려오면서 하락을 하면서 4,200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4,000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 하향 돌파를 했을 때 3,850선에 어찌 보면은 이제 지지를 받고 이렇게 턴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리미트 오더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락폭을 줄여 주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날 반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이런 반등이 이제 얼마만큼 다음 주에도 이어질 건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 인플레이션과 이제 경기 둔화 그리고 전쟁과 중국 봉쇄 등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 S&P 500 지수가 역사적 평균인 이렇게 16배 수준인 P에서 찐바닥을 형성을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해줄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워낙 이제 단기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하락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S&P 500이 대략 4,200선 부근까지 오를 수 있겠다. 반등적인 부분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금 분석가도 있고요. 또 2월에서 4월 동안 이렇게 3개월간 거래 범위였던 4,200에서 4,700선까지 이런 하단까지도 반등을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가짜 계정이 5% 미만이라는 이제 근거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거래를 일시 보류한다라고 밝힌 것도 시장 전반에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트위터가 9.69% 정도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시가총액이 이제 훨씬 큰 이런 테슬라가 5% 이상 급등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었고, 또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에 따른 이제 마진콜 위험이 감소한 덕분에 어떻게 보면 또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부분도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날 이렇게 어펌이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발표를 하고 또 가이던스를 높였던 것도 또 기술주 전반에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5월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심리지수가 59.1로 전달보다 65.2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뭐 추정치 64보다는 크게 낮은 그런 모습이었고, 현재 지수가 63.6으로 13년 만에 최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래 지수도 6.2포인트나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이 소비자 마음의 최전선에 있다. 재정 상황, 그리고 경제 전망, 구매 조건 등과 같은 설문 전반에 걸쳐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자꾸 미국에서 지금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향후 12개월간 이렇게 자신의 소득이 인플레이션만큼 늘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문에서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연준이 이렇게 인플레이션 억제에 몰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지난번 CPI 발표를 보더라도 예측가가 8.1%였는데 지금 8.3%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어떻게 보면은 8.5%가 고점인 상태에서 정체기적인 부분,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연준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억제를 너무 강하게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경기 둔화가 오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업들의 이 EPS죠, 주당 순이익도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주에 4월에 산업 생산 지표도 있고요. 소매 판매 지표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컨퍼런스 행사에서 파월 의장 연설이 있고요. 또 여는 총재들의 연설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7일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소매 판매 관련 지표, 그리고 4월 산업 생산 지표, 여는 총재들이 이제 연설 등이 이렇게 있고요. 월마트, 그리고 홈디포, 보다폰 등 유통업체 필수 소비 관련 기업 실적 발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월가가 어떻게 보면 주시하는 거는 이렇게 1분기 어닝 시즌 마지막을 장식을 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실적과 경영진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이던스 발언입니다. 월마트와 이렇게 홈디포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이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미국 소비자의 소비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변화라든지 이에 따른 소비 전망 등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홈디포와 로즈의 컨퍼런스 콜에서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둔화하고 있는 주택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또 18일 보시면은 이렇게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여는 총재 연설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타켓이라든지 시스코, 시스템스, 텐센트 홀딩스 등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19일에도 이렇게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지표가 나오고요. 또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도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4월에 기존 주택 판매 지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지금 반등을 또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익절 구간이 왔을 때 아직까지는 변동성 시장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 구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끔 이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렇게 급반등적인 부분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은 많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이 연준에 따라서 증시가 한 번 더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예상을 좀 해보자면은 이렇게 이제 8월까지 한 번 더 하락폭이 더 나올 것 같고 9월 이후로 가면서 좀 더 증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을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기가 둔화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내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좀 지켜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이렇게 투자하시면서 가장 힘든 시기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멘탈을 그리고 투자 마인드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의 성투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